안녕하세요, 지사랑입니다. NX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고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교육은 주중에 제가 동영상을 배포해 드리고 동영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해 보시고 모르시는 점들을 주말에 제가 원격을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연결한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은 유동적으로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제가 커리큘럼을 짜보니까 한 8주자 정도 소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녁에 짬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소화를 하실 수 있을 만큼 적당량 제가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8주째까지 이렇게 진행될 거고 제가 이 TV라고 써 있는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제가 동영상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이제 이거 다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다 끝나고라도 제가 동영상으로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놨는데 이제 진도에 따라서 더 빨리 나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를 좀 설명드릴 수도 있고, 진행하는데 버겁다, 좀 실습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주 실습 시간을 둬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주에는 NX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반된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몰드 위자드 기능 중에서 몰드 베이스하고 스탠다드 파트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몰드 위자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몰드 위자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몰드 베이스하고 스탠다드 파트 기능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몰드 위자드 동영상 교육에서 나와 있는 기능들은 그냥 단품 삽입하고 몰드 베이스 삽입하고 이런 것들만 설명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들을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속속들이 아셔야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등록도 그냥 단품만 스프로 보시면 스프로 보시, 연마편이면 연마편, 이런 것들 단품만 삽입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은 이제 실무에서 그걸 세세하게 컨트롤해서 좀 편리하게 작업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노하우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몰드 베이스하고 스탠다드 파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능 하나하나가 모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엑셀 등록 파일에 다 기입이 되어 있어요. 몰드 베이스와 스탠다드 파트 기능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기능 하나하나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간에 NX 커스터마이징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는 NX에서 익스프레션을 컨트롤해서 표준 부품을 만드는 거를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NX 커스터마이징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파트를 저장해 놨다가 임포트 시키는 파트 임포트도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징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매크로를 만든다. 매크로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유저들이 할 수 있는 손쉬운 커스터마이징이죠. 그리고 C++이나 C#로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오픈 API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작업도 커스터마이징이고요. 날리지 퓨전이라는 KF가 있어요. 날리지 퓨전 같은 경우는 파트 자체에다가 여러분 파라미터를 입력하잖아요. X값, Y값, Z값 얼마 이런 식으로 입력하잖아요. 그런 값들을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파트 자체가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비주얼 베이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NX에서 그립이라는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커스터마이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프로그램을 짜서 커스터마이징한 상용화된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하는 유틸리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드 파트라고 하죠. 여러 가지 국내에 좋은 유틸리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유틸리티들이 다 하나로 합쳐져서 장점을 하나로 모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NX 플러스라는 프로그램도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티몰드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도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기술 지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사용자입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개발에 참여해서 많은 부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팩트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드 위자드 기능 설명드리고요. 1주차에는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자, 2주차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표준화돼서 진행할 건데 이제 익스프레션의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익스프레션이 버전업 되면서 총 한 3번 정도 바뀌었어요. 이 버전별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은 약간의 프로그램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짜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많이 없지만 간단한 한 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하고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자 같은 경우는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는 and, or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역 함수 같은 경우는 if문, 그 다음에 내림, 올림 이런 것들 말합니다. NX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함수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 일반 유저들이 NX 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함수들을 사용할 일은 많이 없어요. 또 실제로 이제 몰드 위자드 데이터베이스에도 제가 설명드리는 함수들만 하셔도 충분히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몰드 위자드에도 제가 설명드리는 함수들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판넬의 세부 기능들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익스프레션을 이용한 기초 모델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은 NX의 버전은 제가 11버전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익스프레션 판넬은 하이 버전까지 제가 띄워 가지고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 최신 버전을 대응할 수 있는 판넬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11버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초적인 거 설명드렸고 여기는 익스프레션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난이도 있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if문과 else if문 좀 설명드릴 거고요. 대부분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그러면 if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if문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실무 활용 구문들, 제가 위에서 함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피처를 컨트롤하는 방법들, NX에서는 에디트 피처에 있는 서프레스 바이 익스프레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처가 나왔다가 사라졌다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어셈블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셈블리 서퍼레이션, 이것도 이제 피처 컨트롤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어셈블리 객체를 갖다가 나왔다 사라졌다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셈블리 간에 인터파트를 하는 기능들, 그러니까 인터파트라고 하면 현재 A 파트에 있는 익스프레션을 B 파트에다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다가 편집을 하면 서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4주차에는 유즈 디파인 피처하고 리유즈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요 이외에도 파트 패밀리라는 게 있는데 파트 패밀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몰드 위자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면 되는데 이 기능들이 왜 필요하냐면 유저 디파인 피처 같은 경우는 어셈블리로 생기는 게 아니고 피처로 생겨요.
피처로 생겨서 따로 판넬을 하나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 디파인 피처라는 기능 자체가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NX를 배우시거나 아니면 한번 눌러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네모난 상자로 여러 개 나오는 그런 화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은 제가 굉장히 최애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을 실행하면 어셈블리 안 나오고 피처를 갖다가 삽입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만약에 포켓 장공을 딴다, 이런 장공을 따잖아요. 이러면 굳이 어셈블리가 필요 없잖아요. 모델링으로 나와서 서브 트랙 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을 모델링을 다 해놓고 피처를 컨트롤할 수 있게 익스프레션으로 다 연결해 놓고 이 서브 트랙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델링에 서브 트랙 하는 행위까지 실행이 돼요. 이것도 개별적으로 판넬이 나와서. 그래서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걸 등록을 해 놓으면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금형 작업을 하면서 모델링의 표준화를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가스벤트도 있고 밀핀의 회전 방지도 그렇고, 이제 밀핀의 회전 방지하면 코어핀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거죠. 간단한 모델링을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표준화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유저 디파인 피처가 옛날 기능이고 이제는 리유즈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냐 하시지만, 옛날 기능들이 더 간단하고 실무에서는 와닿는 기능들이 더 많아요. UDF로 등록을 해 놓으면 리유즈 라이브러리 판넬에 또 뜹니다.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터에 되어 있죠. 리유즈 라이브러리 내비게이터에 뜹니다. 항목이 뜨고, 자, 이 기능은 뭐냐면 유저 디파인 피처는 모델링을 해놓고 이제 모델링을 표준화해서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펙은 넣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볼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M3, M4, M6, M8 뭐 이런 식으로 스펙을 만들어서 엑셀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표준화해 놓고 불러다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리유즈 라이브러리는 몰드위자드 DB처럼 약간의 그 스펙은 만들어서 쓸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몰드베이스 상고정판 위에 최상면에다가 입력이 되라 뭐 이런 어트리뷰트는 입력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엑셀에다가 스펙을 쭉 나열해 놓고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기능은 어셈블리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거고, 5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몰드위자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드위자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모델링해서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표준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어떤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처음부터 만들려고 해도 제가 만들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려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일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시간을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몰드위자드 스탠다드 파트 표준 부품 기능에다가 등록 파일 및 자료 파일을 등록해서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볼트 모델링 돼 있는 거 가지고 DB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주차에는 실제로 모델링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해 보는 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로케이트링하고 스프루부시, EGP를 모델링해서 각자의 부품들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지금 간단한 부품들을 갖잖아요. 그래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로케이트 링에는 볼트가 들어가잖아요. 아세이가 돼 있죠. 아세이 돼 있는 부품이고, 그 다음에 스프루부시 같은 경우는 로케이트 링에 이렇게 돼 있으면 스프루부시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로케이트 링 이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로케이트 링 데이터를 받아와서 연결시키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EGP 같은 경우는 밀판에 삽입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품들을 종류별로 한번 해볼 겁니다. 7주차에는 조금 난이도 있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로케이트링과 볼트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표준 부품을 삽입하고 로케이트링을 찍으면 로케이트링을 편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볼트를 찍으면
볼트도 편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DB를 만드신 분들이 표준 부품을 만들면 이 로케이팅만 컨트롤 되게 만들어요. 아니면 이 볼트에 대한 정보를 로케이팅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컨트롤 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로케이팅 찍으면 로케이팅 편집되고 볼트 찍으면 볼트 편집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코어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 해볼 거예요. 슬라이드 코어를 가이드레일, 로킹 블록까지 다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슬라이드 바디하고 앵귤러 핀까지만 만들어서 컨트롤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바디를 찍으면 바디 편집되게 되고, 앵귤러 핀 찍으면 앵귤러 핀 편집되게 되고, RSA 찍으면 저저기엔 지수를 컨트롤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몰드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몰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귀신이나 영등포 타입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무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몰드 위자드에도 몰드 베이스가 좀 사이즈가 작은 거지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그 몰드 베이스의 등록 파일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드 베이스 등록 파일 및 자료 파일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어셈블리 서퍼레이션의 온오프 방법, 몰드 베이스가 SC 타입하고 DC 타입이 있으면 판이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셈블리를 컨트롤이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몰드 베이스를 실무에서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미리 표준화된 몰드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불러다 쓰는 컨셉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도어트림 몰드 베이스다, 범퍼 몰드 베이스다, 그 어느 정도까지 그런 몰드 베이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몰드 위자드의 몰드 베이스에다가 삽입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NX의 이제 팁들인데,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제가 동영상으로 공유해서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몰드 위자드에 실제로 어셈블리를 안 만들고도 실제로 활용할 기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만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구명을 구동할 수 있는 모션 기능, 그러니까 슬라이드 코어, 경사 코어 이렇게 구동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구동 기능, 모션 기능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이 기능은 그냥 모델링으로 레이어 관리해서 해놔도 다 작동이 되긴 돼요. 몰드 위자드로 부품을 삽입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냥 레이어 관리해서도 다 되긴 됩니다. 그 다음에 몰드X 3D 사출 해석 기능 일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몰드 위자드 모듈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플로우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간섭 체크 기능, 이것 또한 어셈블러로 되어 있어도 괜찮고 파트 파일로 그냥 레이어 관리만 되어 있어도 간섭 체크가 다 됩니다. 몰드 위자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다 배우셨으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도면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만약에 드래프팅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도면을 다 그려놨다, 만약에 그러면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늘리거나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늘리면 도면이 깨지겠죠. 치수도 다 이상한 부분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하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도면을 드래프팅을 안 그리고 거기다 다른 방법으로 표준화 시키는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NX로 2D를 다 그립니다. 드래프팅을 다 그립니다. 조립도 하고 부품도까지 다 그리거든요.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육 커리큘럼이 이렇게 짜져 있는데 업무가 바쁘실 수도 있고 진도가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